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비밀 유지 동의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. 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이를 신고하면서 알려진 건데요. 이 피해 여성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당시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그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글로벌 다국적 기업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거기에 근무하는 30대 한국인 여성의 제보네요, 최영진 평론가님. 예,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. 이 피해 여성은 다국적 미국 기업인 세일즈포스에서 근무 중입니다. 해당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. 시가총액이 300조 원대고요. 직원은 7만 명이 넘습니다. 이 본사 빌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이 회사의 대처에 좀 충격을 받은 겁니다. 뉴욕타임즈에서는 해결책도 투명성도 없었다. 괴롭힘 피해자들이 해결책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이 세일즈포스 직원인 피해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피해 사례들을 언급을 했고요. 이 피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회사는 내부 조사에 앞서서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비밀 유지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보도가 됐습니다. 이어서 우리 언론도 이제 보도를 한 것이고요. 피해 여성은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세세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면서 제보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. 이 피해자 여성분은요, 세일즈포스 일본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때 봉변을 당하신 거죠. 일본인 직장 상사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. 직접 그 말씀 들어보시죠. 타임즈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마치 가해자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,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남자가 한국 여자한테 팀 미팅에서, 그것도 다른 일본 남자가 있는 미팅에서 일본에 지진이 나면은 너 같은 미국 여성은 재난 대피소가 있어요, 일본에는. 네. 거기 가면은 강간을 당한다는 말을 하는 거는, 네, 그것도 너무 심했고, 네.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진짜 옆에 막 아프리카 마을에서 막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막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기 시작해서, 내가 젊었을 때 주변의 모든 여성들의 배를 불게 싶었다. 남자는 자신의 DNA를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, 진짜 토할 것 같았어요. 야, 정신 나간 인간이네요. 그러니까요. 뭐 사석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팀 회식 때 얘기를 한 겁니다. 2022년 팀 회식 때는 이 일본인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근무했었다. 그러면서 그때 무슨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뭐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 뭐 성폭행도 막론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나 듣고 싶지 않다고 그만해달라고 막 귀를 막으면서 부탁했는데도 무시당하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주변의 모든 여자를 난 임신시키고 싶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자는 자신의 DNA를 남기고 싶어하는 법이다.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대요. 너무 불편하죠. 2024년에 또 화상회의 때는 지진 관련한 이슈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지진 대피 과정을 말하면서 조심해야겠네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일본 부장이 제보자한테 당신처럼 혼자인 여성은 지진이 일어나서 대피소에 가면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일본인 부장이라는 사람, 장소 불문, 시간 불문, 저렇게 계속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박 변호사님, 보통 저런 상황이면 저 피해자들은 출근이 싫어지잖아요. 오늘 출근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.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거든요.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. 반복해서. 그게 뭐 언어가 다르든 뭐 이 국가가 다르든 간에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? 계속 들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일본인 부장 임원 중에 또 일본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. 근데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 뻘인데 이 고위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고 그가 사귄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.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라라고 하고 그래서 돈 많으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. 상당히 치욕스러운 얘기죠.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부유와 권력 있는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이들한테 성폭행한다라는 뭐 이상한
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냥 막 떠드는 사람 같아요. 일본 이 부장 지금 그 사람입니다. 이 사람입니다. 그딴 얘기 뭐도 서슴없이 했다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좀 잡아주세요. 저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신 그 영상, 그 남성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에. 자, 이 사람이 그냥 시쳇말로 색드립이라고 하죠. 이런 성희롱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.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무길기 휘날리며 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자, 직접 또 들어보시죠. 일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상이라 부르는데 진짜 그거 알고 있었어요?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지배한 것이지 갑자기 침략을 한 게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역사를 가르치려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분위기가 벌어졌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아니다. 그래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 전상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는 다 했어. 독일도 러시아도 막 이러는 거예요. 내 와이프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면서 일본 그 영웅들을 위해서 막 울었다. 막 이런 소리를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진짜 식민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회사 안에서조차도.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분이 당시는 이제 일본 지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당했던 일들입니다. 지금은 한국 지사에 계세요. 네, 맞습니다. 이 피해 여성 일본에서 한국 지사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인데요. 방금 보신 그 상황은 일본인 부장이 일본인 직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.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일본인 부장이 또 시작합니다. 한국은 일본지의 식민지가 아니었다. 병합됐을 뿐이다. 전쟁 중에 일본은 한국인 장군들을 임명했고 일본은 그들을 잘 대우했다. 아내가 외국인인데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일본 영웅들을 위해서 울었다. 아내를 참 잘 교육했다.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 남성 직원도 거드는데요.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조금씩 지배한 거지 갑자기 침략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역사를 가르치려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 겁니다. 세상에 저런 얘기를 한국에서 했다고요? 맞습니다. 한국으로 출장을 온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자, 여성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일본인 부장 아니, 그때는 독일도 러시아도 다 했다면서 소리까지 질렀다고 해요. 그러면서 난징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. 미국이 역사를 조작해서 일본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요. 자, 이쯤에서 피해 여성이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 주제를 아예 바꿨대요.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아예 바꿨는데 일본인 부장이 이번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주변 여자들 다 임신시키고 싶었다. 그게 바로 남성 테스토스테론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뭐 일본 제국주의 사관에 아주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까지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저랑 진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진짜? 그냥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가 앉아 있는지. 이 사람도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6,500명 정도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. 저게 그 내용인데요. 강력한 일본 한 번 더 우리가 만들어가자. 뭐 일본의 뭐 진정한 자립 이러면서 핵무기 보유해야 된다. 제한적이나마 그 얘기도 하고요. 뭐 폭력을 사용할 국가는 각오가 안 된 국가는 폭력을 사용한 각오가 있는 국가에게 굴복당한다라는 내용의 글도 올리면서 아마 극우적인 정치적 성향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회사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고요. 다만 성소수자 관련된 영상을 올리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저런 뭐 소위 말해서 돌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죠.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이 저런 사람들한테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뭐 조금 전까지는 이제 피해 상황을 좀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대처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. 피해 여성은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이제 조사 직전에 비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을 또 요구했다고 합니다. 조사관 또한 이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가 잘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이해도가 좀 낮은 사람이었다고 하고요. 자, 그리고 조사 후 회사는 일본인 부장이 정책 위반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가 않았고요. 또 다른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만 가해자가 이전과 동일한
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 피해 여성은 지난 9월에 일본인 부장이 한국 출장 예정이라고 해서 그동안 요청을 해온 한국 방문 금지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회사 관계자에게 메일도 보냈습니다만 회사 관계자는 해당 출장은 중단되었지만 향후 출장 시에 이 피해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피해 다닐 것을 제안해서 황당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너가 피해 다녀라고 제안한 거죠, 회사에서. 자, 회사 측은 비밀 유지 강요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비밀 유지 동의서가 마련돼 있다고 했고 한국 직원들을 위해서 이 조사관의 한국적 맥락을 이해를 강화하고 한국 그리고 일본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 성희롱 교육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세일즈포스는 다양성, 포용성, 평등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기업인데요. 어떻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. 세일즈포스 본사의 제작진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처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. 예,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.